안녕하세요. 전자회로 실험 월요일 분반 조교를 맡은 김현동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실험은 다이오드 정류 회로입니다. 먼저 실험 목적은 다이오드 반파 정류 회로의 입력 및 출력을 측정하고 반파 배전압 정류 회로의 입력 및 출력 파형을 측정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오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다이오드가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이 다이오드는 0.6에서 0.7 정도의 문턱 전압을 가집니다. 정방향으로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릅니다. 만약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린다면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역전압이 걸리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압은 일정하지만 이미 다이오드는 파괴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쇼트키 다이오드는 PN 접합이 아닌 금속과 반도체를 접합시킨 구조입니다. 역회복 시간이 빨라서 고속 동작에 필요할 때 쓰는 다이오드입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문턱 전압이 PN 접합 다이오드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지만 항복 전압 크기가 작아서 큰 전압을 정류할 수 없습니다. 항복 전압은 이때 이 다이오드가 파괴되는 이 역전압의 크기를 말합니다. 원래 다이오드는 역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 항복 전압 이상에서는 역전류가 흐르는 것을 제너 항복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너 항복 현상에선 전류가 아무리 커져도 전압은 그대로입니다. 이를 이용한 게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항복 전압이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00 정도인데 일부러 역방향으로 연결해서 정전압을 얻을 때 사용합니다. 항복 전압 이하에서는 일반 다이오드처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음 발광 다이오드 LED는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빛을 뿜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음 포토 다이오드는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로 LED와 반대 개념입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허용 역전압 값과 문턱 전압과 허용되는 전류의 값 정도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1N5819 다이오드의 데이터 시트 일부입니다. 먼저 순간 허용 역전압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5819는 순시값 40V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V 정도의 전압이 계속 가해지면 이 다이오드는 파괴됩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 역전압 값인데 이 값은 RMS 값입니다. 40에 0.707을 곱하면 28V 정도 나옵니다. 똑같이 허용되는 역전압의 크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역전압의 DC 값입니다. 40V 정도의 역전압이 걸리면 그 다이오드는 파괴됩니다. 보통 이 값의 5%에서 10% 정도 더 여유가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류 다이오드로 사용했을 때 허용되는 전류의 평균 값입니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평균 값이 1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다이오드는 또 파괴됩니다. 다음은 문턱 전압입니다. 문턱 전압은 이 전압 이상으로 전압을 걸어줘야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도 있고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강화되는 전압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값은 1A의 전류가 흐를 때 강화되는 값으로 실제로 실험해보면 이것보다는 더 적게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파 정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파 정류 회로는 교류 전압에 다이오드 하나만 두고 정류하는 회로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이게 입력 신호고 이게 출력 신호입니다.
이 다이오드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먼저 정방향으로 전압이 걸려 있을 때 다이오드엔 전류가 흘러서 출력 파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압 파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 전압의 크기는 5V인데 출력은 5V가 안됩니다. 이 사이는 아까 말했던 문턱 전압에 따라서 강화되는 전압입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더 크면 이 문턱 전압 때문에 강화되는 전압은 더 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류 회로는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요동치면 직류 전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파 정류가 아닌 전파 정류를 사용하여 이렇게 역방향으로 걸린 전압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커패시터를 달아서 전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나타나서 리플이라고 하는데 이 리플은 전파 정류를 하거나 커패시터의 용량을 더 키우면 더 작은 리플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반파 배전압 정류 회로입니다. 반파 배전압 회로는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입력 전압의 2배의 전압을 얻을 수 있는 회로입니다. 먼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정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 즉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다이오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먼저 커패시터 1으로는 전류가 흐르고 다이오드 2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역방향이므로. 그리고 다이오드 1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커패시터 2에 전압이 쌓입니다. 이렇게 전압이 쌓입니다. 이제 역전압이 걸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면 이 커패시터 2가 방전을 해서 전압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쪽 커패시터가 있어서 전류는 다이오드 2를 지나서 이렇게 커패시터 1에 전압이 저장됩니다. 따라서 커패시터 2가 방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정방향으로 전압이 걸릴 때 이미 이쪽 노드에도 전압이 걸려 있고 이쪽 노드에도 전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 0에서 시작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전압이 저장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이쪽 커패시터 2에도 VM만큼의 전압이, 이쪽 C1에도 VM만큼의 전압이 저장돼서 총 2VM이 저장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이 커패시터에도 전압이 계속 저장되고 이 커패시터에도 그만큼 더 전압이 저장돼서 결국 2VM에서 리플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두 회로의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복사해둔 1N5819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피스파이스를 사용할 때 이렇게 첫 줄은 띄어놔야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빨강색이 입력이고 노란색이 연두색이 출력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커패시터를 달아서 이렇게 리플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커패시터의 용량이 더 작다면 리플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만약 커패시터가 아예 없다면 이렇게 반파 모양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레포트는 파일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인쇄물을 받을 예정인데, 이 스파이스 결과를 검은 화면에 해오면 잉크 프린터의 경우 너무 지저분하게 되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거는 이렇게 툴 옵션에 컬러 세팅에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일 하얀색에 가깝게 하고 싶은데 뭐가 하얀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파 정류 회로를 봤고 이제 반파 배전압 회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 신호이고 출력 신호입니다. 이렇게 입력은 5V로 더 보기 좋게 레포트 제출할 때도 이렇게 그래프 크기를 키워서 내주세요. 이렇게 입력의 크기는 5V인데 출력은 약 8, 6에서 8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패시터의 크기를 더 키워보면 이렇게 리플이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서 측정할 때는 이 앞부분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뒤에만 보일 거고, 마찬가지로 5V의 2배인 10V가 아닌 이렇게 전압 강화, 문턱 전압에 의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더 작은 값일 겁니다. 지금 현재 값은 9.3V 정도입니다. 9.35V. 이 문턱 전압은 아까 데이터 시트에서 봤듯이 1A의 전류가 흐를 때 0.6V의 전압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류가 더 작게 흐르면 전압 강화는 더 작을 것입니다. 그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항의 크기를 10배로 늘리면 전류는 10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전압 강화가 아까는 0.65V 정도 강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0.54V 정도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0.6V 정도 전압 강화가 이루어져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다이오드가 2개이기 때문에 2번 전압 강화가 이루어져서 이 정도 크기인 겁니다. 전류가 1A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실험은 책에 없으므로 예비 보고를 직접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강화가 0.3일 때 반파 정류 회로에서 입력 전압이 피크 투 피크 2V, 4V, 6V, 8V, 10V일 때 출력 전압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10V, 피크 투 피크 10V일 때 시뮬레이션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파 배전압 정류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출력 전압을 계산해보고 피크 투 피크 10V일 때 출력 전압을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타내 오세요. 이제 실제 실험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반파 정류 회로 구성입니다. 이렇게 다이오드는 D를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합니다. 다이오드는 다리가 굵어서 잘 안 들어갑니다. 회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됐고, 이제 입력 신호를 넣어보고 오실로스코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수 발생기에 연결할 선과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할 선입니다. 아까 시뮬레이션에서는 10kHz로 했는데 지금은 리플을 보기 위해서 60Hz로 계속 실험 진행하겠습니다. 입력 신호를 보기 위해서 입력 쪽에 프로브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측정한 거를 보려고 측정을 클리어하고 파라미터 1을 선택해서 피크 값과 피크 값을 측정했습니다. 이제 출력 신호를 보겠습니다. 커패시터 없이 저항에만 달았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트리거를 조정해서 파행이 멈추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최대
860mV, 피크 투 피크도 880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커패시터를 달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페럿을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리플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 마이크로페럿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아까보다 리플이 훨씬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리플은 있습니다. 그리고 100 마이크로페럿으로 바꿨을 때 거의 리플이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 전압이 바뀌었을 때 출력 전압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피크 투 피크 2V에서 4V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출력 전압이 1.8V로 늘었습니다. 이제 입력 전압을 6V로 바꿨습니다. 그때 출력 전압은 2.8V 정도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8V로 바꿨을 때 출력 전압은 3.8V, 9V 정도 나옵니다. 10V로 바꿨을 때 출력 전압은 4.8V 정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반파 정류 회로를 받고 이제 반파 배전압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회로를 똑같이 구성할 때 지금 동영상은 좌우 반전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좌우 반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함수 발생기랑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해서 입력 전압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함수 발생기가 잘못 만져서 사각파, 정연파가 아니라 구형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사인파로 바꿔주고 입력 파형은 이렇게 진폭 1V에 피크 투 피크 2V 정도로 나옵니다. 이제 바로 출력 파형을 보겠습니다. 출력 파형은 이렇게 1.42V 정도 나옵니다. 이제 프로브를 두 개를 연결해서 입력 파형과 출력 파형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맞춰줍니다. 이제 트리거를 옮겨서 파형이 멈추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프로브에서도 최대값과 피크 투 피크 값을 측정합니다. 이제 입력 전압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피크 투 피크 2V에서 4V로 바꿨습니다. 스케일을 조정하면 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리거가 채널 1에 맞춰져 있어서 이제 채널 2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트리거를 채널 2에 맞추는 겁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보기 쉬우라고 그랬습니다. 입력 전압을 6V로 바꿨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8V로 올렸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십 볼트로 바꿨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실험이 다 끝납니다. 자리마다 오실로스코프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서 조작법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